Hiya, I'm June. I'm back. 동네 영어 입력 중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칭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정확히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칭 기억하세요? 1인칭, 2인칭, 3인칭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죠? 1인칭은 I, 나고요. 2인칭은 you, 너고요. 대화 안에서 이 두 명이 보통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나를 가리킬 때는 I, the first person 이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you, the second person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 and you,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third person, they, he, she, 쉽게는 제3자, 영어로는 3인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인칭을 가지고 subject-verb agreement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ject-verb agreement는요, 예문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써놨는데 subject-verb agreemen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희 이거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What is subject? And what is verb? And what is agreement? Do you remember now? 자, 볼게요. 아래 예문을 하나 써놨어요. I like reading. 나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이거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full stop을 잊어버렸네요. Full stop here. Without full stop, I cannot say it's a one sentence. So to finish writing one sentence, you need to put a period or a full stop at the end of it. Okay? Cool. 자, 보세요. I like reading 이에요. subject가 요거고 요게 verb고 이게 지금 object예요. 아시죠? 자, verb는요. It's about the action. 행동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작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 like라는 동작 누가 하냐고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느냐가 subject예요. 그 주체가 누구야?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걸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좋아해.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 object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reading. 이게 지금 object고요. 한국말로는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read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동사예요. verb죠. 근데 예전에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끝에 ing를 붙이거나 혹은 앞에 read 앞에 to를 붙여서 to read 혹은 reading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걸 gerund라고 얘기해요. 동명사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지금 object는 항상 noun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read라고 얘기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subject인 이 자리 얘도 항상 noun이어야 돼요.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잘 볼게요. I like reading. 나는 reading을 좋아해. 그쵸? 혹은 이건 어떨까요? You like reading. 자, 같은 문장에 지금 subject만 제가 바꿨어요. 그쵸? 근데 I는 first person이고요. person. 그리고 you는 second person이죠. person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like에서 subject는 1인칭, 2인칭 서로 다른 인칭인데 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왜 그러는 거죠? 그럴만하니까요. 이건 규칙이잖아요. 외워두세요, 여러분. first와 second person, 1인칭과 2인칭일 때는 뒤에 오는 이 동사는요. 그냥 base form 쓰시면 돼요. base form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원형이죠. 그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뒤에 뭐 s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때 이제 1인칭과 2인칭일 때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그죠? It's a past tense. 과거형인가 or future tense you need to use 혹은 이제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3인칭입니다. 자, 3인칭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기본이죠. 그쵸? 3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문장이 혹은 모든 말하는 것들이 다 나랑 너에 관련된 것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3인칭 안에서도 숫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3인칭에서.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있을 거고 3인칭 복수형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썼던 건데 기억나세요? 3인칭 단수는 어떤 거죠? 한 명인 거예요. 나랑 네가 아닌데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 혹은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여자고 그 다음에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she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누구 할까요? John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John은 남자고 그 다음에 한 명이면 얘도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they라고 얘기하는 너랑 내가 아닌 나머지인데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복수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고려해서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룰이 있으니까요. 자, 뭐 할까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내가 reading, 독서를 좋아한 것처럼 누군가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늘 책을 읽어요. 늘 평상시에 그래 라고 얘기할 땐 저희가 이제 현재형을 써요. 여러분 현재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는 책을 읽어. 보통 책을 읽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는 책을 읽어 라고 얘기하면 읽다 라는 read 들어갈 거고 그라는 he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 라고 얘기하는 book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갑시다. 동작 누가 한다고요? 그가요. 자, 뭘 한다고요? read요. 뭘 읽는다고요? 책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썼어요. He read book. Is it right? Is it right sentence grammatically? Is there anything which is wrong? 자,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건 없나요? 다 맞는 문장인가요? 문법상으로 완벽해요? 볼게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read 라고 했죠. 원형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원형 그대로는 언제일 때요? 여기 보세요. 1인칭이고 2인칭일 때 혹은 언제도 그러냐면요. 3인칭 복수일 때도 그대로 써요. 근데 얘 지금 he 몇 명이죠? Do you think he is a plural noun? How many people are there when you say he? He's only one person, right? So it's a singular. Third person, singular noun. 자, 그러면 read는 원형이니까 요거 틀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third person, singular. 한 명일 때는요, read 뒤에 반드시 s를 붙이셔야 돼요. He reads.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세요. b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noun이니까, 그죠? object는 항상 noun이어야 되죠. 근데 noun을 쓸 때는 항상 숫자를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인칭도 마찬가지였죠. 얘도 명사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book은 어떤가요? Can he count a book? Yes, we can. How many books do you bring in your bag?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book을 셉시다. 그런데 평소에 늘 책을 읽는다면 한 권만 읽을 것 같으세요? 앞에 어만 붙이면 될 것 같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늘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한 권만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얘도 s를 붙여줘야죠. 저희가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는 명사도 끝에 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he reads books.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 문장이 돼요. s가 두 번 쓰였지만 각각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거였죠? 그쵸? 이건 일반적인 거. 제너럴한 것들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s를 붙였고 얘는 subject, verb, agreement 두 개를 match 시켜주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third person plural을 한번 해볼까요? 뭐랄까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지금 듣고 계십니까? I just consider you as my students. Is that okay? Yeah? 그러면 students S 붙였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명 아니고 여러 명 얘기할 거예요. student, 학생, 셀 수 있잖아요. 거기 학생 한 명, 거기 학생 할 때는 한 명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명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s를 붙이는 거예요. Students. Who are students? Students are learners. They are learning something. Sometimes they are learning from their experiences, or sometimes they can learn something from books, right? 자, 그럼 뭐 할까요? Students, learn 할까요? 그럽시다. Learn, 지금 얘기했죠? 책으로부터 배운다, 혹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거 할까요? 경험이 나을까요? 너무 또 책만 읽는 건 싫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experience를 적을게요. 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맞는지 보셔야 돼요. Students, learn, experience, learns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기는 s 붙였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되죠. s 붙이면. 그쵸? 얘는 third person, singular 아니었고요. singular일 때만 여기 동사 뒤에 s 붙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third person, plural이니까 learn은 뒤에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This is a rule. If you cannot use right grammar, which is subject verb agreement here, it means that this sentence is totally wrong. Okay? 자, 그러면 얘는 없어야 돼요. s 안 붙여도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을 배운다는 이상하잖아요.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해서 뭐뭐로부터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from을 붙이죠. 자, 그리고 experience, 셀 수 있나요? 경험? 물론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Sounds like it's an abstract noun. 추상명사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겪었을 때 그거를 하나의 경험으로 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묶어서 experience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다쳤던 경험, 내가 테니스를 배웠던 경험, 내가 커피를 만들어 본 경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experience 뒤에도 general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뒤에 s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죠. Students learn from experiences. This is right one. This is right grammar. Please remember this one. 그럼 여기서 우리가 룰을 하나 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third person singular noun을 subject로 사용할 때는 동사에 s가 붙고 third person plural noun을 사용할 때는 동사에 s가 안 붙고 그냥 원형을 그대로 써라고 외우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구조가 혹은 형식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는 싱귤러기 때문에 s가 안 붙죠. 그죠? 근데 여기는 s가 붙네요. 여기는 subject 자체가 여러 개라서 s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s가 안 붙네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가 s를 안 쓰면 다른 데는 s가 붙고 s를 썼으면 여기는 s가 안 붙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subject, verb 둘 중 하나만 s를 붙여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 나 이거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 그쵸, 많이 배웠죠. 근데 저 왜요? 이거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다 읽어요. 이거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안 쓰고 틀리게 썼어도 그냥 대충 이해는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는 정확도죠. 때로는 회화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뭐 얘기하는데 대충 알아들으면 되잖아. 뭐 그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까지 그렇게 영어 막 쓰실 건데요. 막 쓰셔도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외국인과 만났을 때 두렵지는 않아.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여러분 단어 하나씩만 던져도 대화는 돼요. 외국인이 우리한테 와서 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기해 주겠죠. 아, 저기 가시면 편의점에 팔아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대화는 다 돼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대화, 조금 더 깊은 얘기, 하다못해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정확히 그 물을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그래머가 중요해져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연습도 여러분 제법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칠판을 좀 지워보죠.